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샤페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이제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바이오 업체들, 특히나 연구개발에 중심이 돼서 아직은 수익 사업화를 못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거의 비슷한 입장이죠. 물론 몇몇 업체들은 연구 개발력을 갖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다음 연구를 할 수 있는 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하고 있는 이 신약 후보 물질들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탐을 낼 만한 그러한 아이템들이죠. 하지만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즉 대학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자신의 개인의 논문을 되게 유명한 세계 잡지나 이런 데 실을 만한 연구 아이템은 되지만, 이게 다국적 제약사들이나 하다못해 이제 국내 제약사가 탐을 내서 그 신약 후보 물질이나 이 기술을 라이센스 인해갈, 그리고 또 큰 돈을 주고 라이센스 인해갈 그런 아이템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그 연구 개발들이 축적이 되면 그 중에서 향후에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연구 역량이 쌓여야만 다른 바이오 신약 개발도 또 저변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코스닥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상장 시에 이제 대규모 자금 하다못해 100억에서 또 수천억 정도의 자금을 시장에부터 조달해 가서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장하고 3년여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통하지 않으면 계속 기업 가치를 못 가진다면, 그런 업체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시장이 충분히 몇 년 동안 시간을 줬고 자금적 여유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사이에 이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면, 또 그리고 그러한 사업화를 하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샤페론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이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신약 개발하는 이런 아이템들, 신약 후보 물질들을 뭐 전임상이다, 임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이 이제 좌판 깔아놓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성공할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개발비로 투자돼야 되는 돈들이 매년 또 매 분기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 진짜 돈이 될 만한 아이템들만, 또 연구 진적이 있는 쪽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임상 단계에 그냥 묻어두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임상 들어가기 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잡으려고 하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샤페론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미국 자회사인데, 이건 자회사죠. 자회사에다가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동국제약과 공동 연구 협약을 했지, 이거는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주 미미하거나 그런 상황이죠. 뭐 국정약품에다가 뭐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련된 이 기술을 넘겼지만 이제 겨우 임상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돈이 투자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샤페론이 미국 암연구협회에서도 이제 밀고 있는 파필리시맙이라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은 아예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들을 찾고 있죠. 근데 이 임상에 들어간 것과 전임상 단계의 이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그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임상 단계에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그래도 임상이라도 들어갔으면 그보다는 좀 높게, 그 다음에 임상 1상 끝나고 임상 2상이 들어갔거나 하면 그보다는 더 높게 쳐주게 되죠.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는 건 굉장히 헐값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금이 어렵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지금 이 샤페론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구용 그러니까 누세린이라는 경구용 이 신약 후보 물질과 그 누세펜이라는 이 경구용, 이것도 경구, 입으로 먹는 겁니다. 먹는 이런 신약 후보 물질들을 라이센스 아웃을 하긴 했습니다. 이 브릿지 바이오테라피스티스는 자회사기 때문에 여기에 300억이라고 뭐 어프런트 포함해 300억이라고 해봤자 이거는 의미가 없죠. 결국은 들어온 돈은 20억짜리 돈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뭐 총 계약 금액이 얼마다, 이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라이센스 매출을 한 게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뭐 폐섬유증 치료제 같은 것인데 이 자체가 뭐 계약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분기 영업 손실만 봐도 뭐 영업 비용이 48억 들어가가지고 영업 손실이 고스란히 48억이 남았고 단기 순손실도 고스란히 48억입니다. 계속 지금 적자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약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도 계속 줄고 있는데 요번에 유상증자에 성공해서 그래 100여 원의 돈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최소한 1년 동안은 1년 동안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좀 숨통이 트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성승용 대표로 이 사람이 요번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1분기 때 3월 31일자로 기록된 최대주주 지분인데 이것도 이번에 1분기 분기보고서에 있는 거 발췌한 건데 여기도 또 5기가 돼 있네요. 그만큼 이제 회사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최대주주 지분이 20.09%로 이제 김정태 비등기 임원이 사퇴하면서 이 주식을 팔아버렸는지 이만큼이 빠져버려가지고 네, 최대주주 지분은 20.09%를 유지하고 있고 요번에 유상증자에 또 이 1318만 주 이거는 이제 그 유상자를 해서 요즘에서 실제로 그 발행이 된 건 707만 주입니다. 그만큼 이 유상증자에 응한 주주수가 적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801원에 유상신주가 발행이 되고 상장일은 지난 6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승용 대표는 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죠. 성승용 대표랑 그 부인인 고현승 씨는 여기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이 20.1%에서 15.38%로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들었죠. 최대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과연 일반 주주들이 참여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318만 주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707만 주밖에 청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샤페로는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고 2023 바이오 인베스터 포럼이나 바이오 유럽 또 미국 암학회 이런 데 참여하면서 다양하게 자신들의 그 신약 후보 물질들을 홍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어디 하나 구체적인 언지를 받은 것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그 신약 그러니까 신주가 발행이 되고 유상증자 신주가 발행이 되고 이게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공모 가격보다 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손절매를 쳐서 꽤 큰 물량이 나온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공모가 이상을 회복하면서 여기서 또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707만 주가 대부분 이 뭐 거의 뭐 1801원이라는 유상증자 가격이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다 소화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샤페론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100여 원에 뭐 100억 원대에 뭐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12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된 겁니다. 즉 당장 그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금 문제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빠질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최악의 경우는 지났다는 안도랠리에 안도감에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당장에 최악의 경우를 그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안도감에서 오는 저가 매수세죠. 근데 이런 거는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해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회사가 뭐 여러 가지 뭐 라이선스 아웃이나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겠다 여러 개를 내놓고 있지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랄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이런 안도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급등은 어디까지나 현금 127억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금 문제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는 그 사실에 안도랠리로서 저가 매수가 유입돼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주들은 자기 사업에서, 자기 이제 R&D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자체 사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대부분 다 외부에서 유상증자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금 부족으로 이게 말 그대로 셧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리스크까지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이 손 벌린다고 무조건 유상증자 참여해서 돈을 밀어주거나 하는 그런 순진한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잘 아시고 이러한 샤페론 같은 회사들의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이 회사가 그 돈을 갖고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가 될 수 있는지, 미국의 암젠이나 모더나 같은 회사가 진짜 이 신약 후보물질 하나 갖고 순식간에 태어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만큼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후보물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럴 만큼의 이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 보셔야죠. 지금까지 샤페론은 상장해서 지난 한 3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불신감이 커질 때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샤페론을 공부해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바닥이 없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장대 양봉은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랠리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